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 곁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얼마 전,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박 선생님께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평소 건강해 보이셨던 분이라 주위의 안타까움이 더욱 컸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고인께서 평소 무심코 반복하셨던 몇 가지 생활 습관이 건강을 해친 주된 요인이었고, 만약 이를 교정하셨다면 10년 이상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70대에 접어들어 간과하기 쉬운 특정 습관들이 실제로는 치매 발병 위험을 3배,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 질환의 위험을 5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의학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위험한 습관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40여 년간의 임상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7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습관은 바로 장시간의 좌식 생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낸다는 통계가 있으며, 특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70대 어르신들의 경우 그 시간은 더욱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은 흡연에 버금갈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우리 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제가 순환기내과에서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활동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혈류 속도가 느려져 혈전 생성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둘째, 근감소증을 가속화하여 노쇠를 앞당깁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자연적으로 매년 3에서 5%의 근육이 소실되는데, 좌식 생활은 이러한 과정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단백질 저장고이자 대사 활동의 중심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질병 발생 시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매일 10분이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 물병 들고 팔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둘째, 양질의 단백질,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등 섭취를 젊을 때보다 1.5배가량 늘리십시오. 셋째,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서기와 같은 일상생활 속 기능적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늘리십시오. 셋째, 뇌 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 기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근육 활동이 줄면 포도당 이용률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혈당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다섯째, 척추 및 관절 건강을 악화시켜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경우가 많아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것은 허리와 목 통증을 심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현대 운동생리학에서는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최소 5분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보고에 따르면 이처럼 간단한 습관 변화가 전체 사망률을 최대 3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의 움직임이 10년의 건강 수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위험한 습관은 만성적인 수분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노화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70대에 이르면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갈증 중추의 기능이 저하되어 실제로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체중의 약 60%가 수분인 반면 70대 이상 노인은 이 비율이 50% 전후까지 감소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수분 부족 상태에 더 쉽게 빠지고 탈수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성적인 수분 부족이 초래하는 건강상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첫째, 인지 기능 저하를 촉진합니다. 우리 뇌의 약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단 2%만 부족해도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혈액 점도를 높여 혈전 생성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끈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셋째, 신장 기능 저하 및 요로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돕고 요로를 깨끗하게 유지하여 감염을 예방합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요로 감염 위험이 더욱 높게 나타납니다. 넷째, 변비를 유발하고 소화기계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수분은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만성 변비는 대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피부 질환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수분 부족은 피부 건조, 탄력 저하, 주름 생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피부 방어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의 경우 체중 1kg당 약 30ml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 약 1.8L, 500ml 생수병 약 3대 4병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 기상 후 1잔, 식사 30분 전 1잔, 외출 전후 1잔 등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 꾸준히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나이가 드니 혼자가 편하다, 귀찮아서 사람 만나는 것이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시거나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고혈압 못지않게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7.5년 짧아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각적입니다. 첫째,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하여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로 인해 각종 감염병에 취약해지며 실제로 고립된 노인은 일반 감염이 폐렴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우울증 및 불안장애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재는 정서적 안정감을 해치고 심한 경우 신경전 발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타인과의 대화나 교류는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하여 인지 예비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극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쇠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을 높입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혈압 상승 및 심박수 변동성을 유발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고 이는 장기적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만성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사회적 지지 부족은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수면 장애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배웠던 최은혜, 가명, 78세,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우울감을 느끼며 수년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던 최 어르신께서는 집에만 있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지역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점차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1년 후에는 항우울지 없이도 밝은 미소를 되찾으셨고 이제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활동하자고 권유할 정도로 적극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거창한 활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멀리 사는 자녀나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것 등 작은 실천들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계해야 할 습관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미각과 후각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 식욕 부진을 겪거나 식사 준비를 번거롭게 여겨간다니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나이 드니 입맛도 없고 대충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건강에 얼마나 큰 적신호인지 인지하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영양 상태가 불량할 경우 5년 이내 사망률이 영양 상태가 양호한 노인에 비해 3배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병원 입원 기간 역시 평균 2.6배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 불균형이 초래하는 구체적인 건강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감소증을 심화시킵니다. 70대에는 매년 약 12%의 근육량이 자연 감소하는데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속도는 23배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둘째,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각종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하면 뇌세포 손상이 촉진되고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영양 불균형이 심한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면역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비타민 C, D, 아연 등 면역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되면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약해져 각종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가벼운 질병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면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부상입니다. 다섯째, 당뇨병, 고혈압 등 기존 만성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불균형한 식단은 혈당 및 혈압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약물 치료 효과마저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셨던 김민서, 가명 75세 어르신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배우자 사후 3년간 홀로 지내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반찬도 김치 하나로 버티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빈혈과 영양실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년 안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저의 경고에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절감하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몇 달 만에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전의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루 3끼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끼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조화롭게 포함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양질의 단백질을 하루 최소 60g, 계란 약 10개 분량 또는 살코기, 생선, 두부 등으로 환산 이상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렵다면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의 급식 프로그램이나 영양사가 관리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충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어쩌면 가장 근본적일 수 있는 최악의 습관은 삶의 목적의식 상실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공허함에 직면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목적의식의 부재는 단순한 권태감을 넘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고 치매 발병 위험은 2.4배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은 삶의 목표가 뚜렷한 노인이 심장질환 발생률이 44%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목적의식 상실이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울증 발병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으면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 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고 이는 만성적인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신활동이 줄어들면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약화되어 기억력과 사고력이 빠르게 감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목적 없는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면역 기능을 억제하여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지 못했다는 생각은 밤의 숙면을 방해하고 이는 다시 낮 동안의 피로와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 위축을 야기합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면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기존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 또한 줄어들어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40년간 교직에 몸담으셨다가 은퇴하신 박지훈, 가명 78세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듯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것으로 소일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울감은 깊어지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졌지요. 그러던 중 제가 작은 목표라도 가져보시라고 권유드렸고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그를 깨우치는 어르신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큰 보람과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현역 시절보다 더 바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의 목적의식을 되찾거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거창하거나 원대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지역 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등 자신에게 기쁨과 의미를 주는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활동은 강한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자서전을 써보거나 지역 아동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과거 직업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간 내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연구하며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70대 이후 어르신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5가지 생활습관 장시간 좌식 생활, 만성적 수분 부족, 사회적 고립, 영양 불균형, 삶의 목적의식 상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노년기 건강 관리에 있어 절망보다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이 시점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는 작은 노력을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믿음이자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는 80대, 심지어 9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강 습관을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각종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삶의 기쁨과 활력을 되찾으신 어르신들을 적지 않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았던 때는 20년 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시길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